아, 네. 제가 옆에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따가 저희 실습할 때 여러분들에게 프롬프트를 계속 붙여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제가 고개를 좀 옆으로 돌리고 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제 소개 간단히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강사교육협회 이사이기도 하고 미래교육 아카데미 전임 강사로 있는 김희수라고 하고요. 오늘 구글의 이미지 FX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이 토요 특강에 오셔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는 금토일 날은 거의 이제 저희가 매번 만나는 거라 또 저희 또 프롬프트 아침마다 새로운 프롬프트로 이미지 그리시는 거에서 이제 재미 느끼셔서 즐거우신 하루를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혹시 오늘 나는 이미지 FX를 통해서 한 번도 이미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나 이미지 FX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다. 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사용은 못 해보셨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로그인 할 때 조금 시간을 충분히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진행하는 거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미지 FX를 어느 정도 저희가 금토특강에서 저희 협회에서 굉장히 진행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중급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진행을 하고 제가 그 순서를 잠깐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오늘은 이미지 FX를 약간 아트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지 FX의 특징과 인터페이스를 먼저 소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FX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여러분과 실습을 진행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지 FX보다 더 고도의 미드전이나 뭐 레오나르도 AI 같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미지 FX를 가지고도 프롬프트를 조금만 변형해도 배경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 같이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배경에 어떤 로고 크레딧을 만들 수 있는 작업들 진행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생성형 AI가 너무 첨단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휴먼 터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들도 많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감정 치유라던가 심리적인 부분으로 생성형 AI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감정에 따라서 배경을 내가 그려서 그걸 AI 아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선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인터페이스 로그인 하실 수 있게 하고 나서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혹시 빠르거나 하시면 주시고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 FX의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드립니다. 이미지 FX는 구글에서 강자입니다. 사실은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를 조회를 하면 나와 있지 않는 부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지 FX는 지금 무료로 생성이 가능해요. 제가 80장까지 만들어 봤는데 80회죠? 한 번에 4장씩 생성이 되기 때문에 80회까지 해봤는데 그 이상도 어느 정도까지 무료 이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미지 FX가 무료입니다라고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저희 강사진이나 사용자분들은 가장 잘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미지 FX입니다. 이미지 FX의 특징을 살펴보면 간단한 텍스트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이마젠 2의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 구글 랩스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구글이 챗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릭 한 번이나 또 밑에 있는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스타일이라던가 무드라던가 이런 다양한 변수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디지털 워터마크가 그림 안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물을 악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구글사에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성적인 노출을 하는 걸 인위적으로 그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보이거나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기시 되어 있는 언어들을 입력을 했을 때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고 까만 화면으로만 생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디자인을 활용하거나 UI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여기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구글에 들어가서 네, 크롬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아요. 모든 생성형 AI는 국내에서 만든 것보다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글 창을 여시고 이미지 FX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구글 랩스라고 아래에 이미지 FX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글 랩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구글 랩스를 클릭을 하셔서 화면을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사인 인 위드 구글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첫 화면이 랩스 구글 여기 FX 이렇게 나오시는 화면도 있으십니다. 처음 사용하신 선생님들은 그 동의사항을 질문하는 여기 하단에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저는 지금 핑크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다만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그 스크롤이 있거든요.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서 스크롤을 아래로 끝까지 내리셔야 이 넥스트라는 글씨가 핑크색으로 전환이 되십니다. 그냥 보실 때는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시는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글 사인해서 클릭하시고요. 클릭이나 로그인 동의합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V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 회색으로 스크롤을 왼쪽 마우스 꾹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핑크색으로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핑크색으로 여기 넥스트 부분이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 클릭해 주시면 바로 다음 화면인 로그인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환해서 여러분의 Gmail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요. 다 사용하신 선생님들은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해 놓으시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 상단 왼쪽에 보면 이미지 FX라고 되어 있고요. 꺽쇠를 누르시면 하단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은 다 베타 버전으로 사용하거나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후반부에 가서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생성이 되고 나면 내 라이브러리에 다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지금 생성하신 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까맣게밖에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업하시고 나서 내 라이브러리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설명 있는데 이 화면이 나오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요즘에 이미지 FX랑 다른 생성형 AI들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바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화면이 떠서 여기를 클릭해야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만약에 나는 떴다라고 하시면 보라 색깔로 이미지 FX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화면이 나왔다 하시면 1번. 나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면 2번 한번 눌러 주실까요? 네. 1번 선생님 좀 많으시니까 살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FX 메인 화면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바탕에 영어가 들어있는 건 랜덤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거든요. 마우스를 갖다가 여기 한번 클릭을 하시면 창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사이즈 설정은 하단에 노랗게 보이는 설정 오른쪽에 위아래 꺽쇠를 누르시면요. 처음에는 정사각형으로 가로 모드로 아마 돼 있으실 거예요. 이 옆에 하단 꺽쇠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사이즈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실수하시냐 하면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프롬프트를 다 입력하고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 사이즈가 변형이 안 됐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나서 하시던지 아니면 설정에 양쪽 위아래 꺽쇠를 클릭한 다음에 사이즈를 먼저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해서 생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 구성을 먼저 한번 인터페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상단에 프롬프트 입력하는 창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끼리는 와플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생성되고 나서 여러분은 뜰 거예요. 와플 모양과 그 옆에 또 확대되는 화면이 또 있는데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클릭을 한번 하면 이미지 FX는 처음에 사이즈별로 4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을 때는 그 4장의 화면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셔도 활짝 크게 확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와플 옆에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한 잔씩 큰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단에 화면이 나와 있는 4장의 사이즈를 하나씩 선택하시거나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내가 생성된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성된 그림을 마우스를 슬쩍 갖다가 위에만 올려만 놓으셔도 이렇게 위아래 생성되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위아래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처음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걸 최고 엄지척을 눌러주시면요. 여러분 배워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생성형 AI는 학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계속 칭찬을 해주면 좋은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꾸로 엄지를 눌러주시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배제를 하고 여러분이 엄지척을 눌러주시는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단에 내려가시면 첫 번째로는 북마크 클릭이 있고요. 두 번째 복사하는 클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국의 공통어죠. 화살표 아래에다가 가로 꺽쇠에 있는 거는 다운로드. 그리고 링크 복사 공유하는 건데 여기를 삼선을 클릭하시면 공유 링크 복사하거나 출력을 신고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많이 사용할 부분은 3번 다운로드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라이브러리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이미지를 북마크를 해 놓으셨을 때 따로 북마크만 볼 수 있는 화면이 따로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운로드 3번을 많이 쓰고 두 번째 1번 북마크 버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마우스만 갖다 대셔도 하단의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러리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왼쪽 상단에 선생님들 보이시는 이미지 FX 클릭 옆에 꺽쇠를 누르시면 맨 하단에 내 라이브러리가 보입니다. 지금 생성 안 하신 선생님들은 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상단에 그림이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몇 개만 지정돼서 나와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이유는 제가 생성된 이미지가 하단에 계속 누적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이미지를 마우스를 가까이 대서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북마크를 체크를 한 이미지는 이 상단에 북마크로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서 나중에 자주 쓰신다거나 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던가 할 때는 북마크 체크하셔서 라이브러리에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저장되어 있던 이 이미지도 클릭을 하셔서 가까이 가시면 또 나중에 또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한 8개월 이상까지는 계속 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쓰는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라이브러리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시고 라이브러리 확인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FX 지금부터 바로 실습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실 거고요. 제가 이 프롬프트를 하나씩 하나씩 채팅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은 이미지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우시겠지만 사용을 안 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우선 어, 위에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계속 한 대여섯 개를 카피를 해서 보내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프롬프트 하나만 우선 해서 해보시고 사이즈 조정을 먼저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1대1 카드 뉴스 사이즈로 할지 혹은 9대16 모바일 사이즈로 선택해서 할지 아니면 16대9 유튜브 사이즈로 할지에 대한 그때마다 배경에 대한 변화를 한번 같은 프롬프트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먼저 붙여드리고 나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FX는 선생님 사진 올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지금 프롬프트 계속 붙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제가 우선 드리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자,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를 전달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상단에 제가 처음에 강아지가 공원에서 뛰노는 모습, 밝은 낮, 사실적인 사진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에 프롬프트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던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위아래 꺽쇠를 눌러서 1대1 사이즈를 맞춰서 노란 색깔 생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미지가 카드뉴스 사이즈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선생님들 생성된 내용들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서 자랑도 한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마우스처럼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으로 슬쩍 갖다 대면 하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선생님들의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로 이용해서 여기서 꺼내 오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지우고 다른 걸로 다시 복사 붙여넣기라든지 입력 프롬프트를 써야 될 때는 하단에 원으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 싹 갖다 대면 다시 시작이라고 문구가 뜨거든요. 이거를 다 지우지 마시고 드래그해서 지우지 마시고 다시 시작을 클릭하시면 상단이 깨끗해지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다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하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전통 한옥마을, 저녁 노을, 따뜻한 분위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종류를 보내드리는 거는 생성형 AI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생성형 AI는 첫 번째 보실 거는 저는 여기 왼쪽에는 1대1 카드뉴스 사이즈로 했고요. 오른쪽에는 16대9 유튜브 사이즈로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두 번을 했을 때 이 프롬프트의 느낌에 따른 것들을 생성해 줬지만 사실 생성형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클릭하는 순간에 이 친구가 학습된 데이터로 최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미지 FX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고 아까 사이즈 조절하시는 부분에서 더 만들기를 여러 번 하셔서 그때 사이즈마다도 이런 느낌이 다르구나 라고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다운로드를 하셔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들판에 뛰는 강아지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서울 야경, 높은 빌딩과 불빛, 현대적인 분위기로 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했는데 비슷하게 네 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당연히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 결과값과 선생님들이 지금 생성하시는 결과값으로는 아마 이미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에 그 블랙핑크가 새로 나온 이미지 같은 그런 노래 같은 그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이렇게 불빛이 나는 다른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이미지가 생성되다가 네 개가 생성이 되지 않고 하나는 까맣게 처리가 되면서 세 개만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성의 랜덤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다른 프롬프트로 활용을 하시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프롬프트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저랑 완전히 다른 한옥의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소녀, 고요한 분위기, 사실적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롬프트대로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제공드린 프롬프트라 재미가 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이미지 FX는 프롬프트의 추가적인 어떤 그 프롬프트 변형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프롬프트 입력하고 만들기를 누르셨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매뉴얼로 제공되어 있는 프롬프트들이 또 있습니다. 뭐 미니멀 혹은 뭐 스케치, 핸드메이드 뭐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거를 이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더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다른 메뉴들의 아이콘이 또 뜨거든요. 이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저는 35mm를 하고 싶어서 클릭을 하면 이 프롬프트 맨 마지막 칸에 35mm가 와서 척 하고 아이콘이 붙어져요. 그래서 여기 35mm를 적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또 하나는 35mm 옆에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꺽쇠가 또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35mm 하단에도 세 종류의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를 클릭하시면 위에 또 텍스트가 바뀌게 되고 또 다시 만들기를 하시면 내가 가진 프롬프트 기본에서 변형을 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변환의 처리가 이미지 FX는 굉장히 직관적이라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시면서 앞에 한번 보실게요. 지금 시장도 나와 있고 굉장히 손이 바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셔서 여기 아래에 생성하시고요. 제가 이미지 FX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처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 초보이든 중급이든 고급 사용자든 간에 무료 이미지를 거의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해본 건 80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여, 음, 이러저러한 아이콘들도 클릭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한국 친구는 아니에요. 다 외국 소녀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한국 소녀라고 하셔도 되고요. 나이 제한을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소녀, 한국의 초등학교 소녀 혹은 한국의 3, 4세 소녀 이렇게 하시면 또 이미지가 굉장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프롬프트 응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도 벌써 이미지 굉장히 잘 나오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응용해서 하시는 것도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중에 사진풍으로 하는 게 거기에 있는 매뉴얼 중에 또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생성형 AI는 아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영어문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조금 더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풍을 할 때 저희가 뭐 단어를 저희 뭐 기본적인 교육 받으면 포토라고 하지만 이 앞에 조금씩 어떤 형용사라던가 이런 단어들을 조금씩 넣어주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또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요 페이지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사용하실 때 같이 한번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거 프롬프트 나와 있던 캡처 한 건을 여러분들에게 여기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기 안에 뭐 3D 렌더링에 뭐 픽사 스타일, 3D 렌더 스타일, 뭐 클레이메이션 혹은 뭐 많습니다. 방고 스타일. 한글로 하셔도 되는데 한글로 했을 때 조금 깨지거나 할 때는 영문으로 바꾸고요. 아르데코, 아트데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스텔 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여러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내드렸던 선생님들 중에 아까 바닷가 올려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바닷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간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 모바일에 바탕화면, 배경화면 같은 것들 구매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즈를 9:16으로 생성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게 핸드폰에 따라서나 혹은 그 통신사에 따라서 약간 다르실 수 있는데 내가 다운로드 했던 파일을 내 모바일의 배경화면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계절별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9:16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 거는 이미지 FX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봤더니 여기 모바일에 배경화면이 돼 하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제가 감성치유 프롬프트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때 나온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모바일이나 다른 부분들을 응용해서 전시처럼 아트 컬렉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프롬프트로 지금까지는 생성을 해봤고요. 저희가 또 그래도 한국강사교육협회에서 금토특강을 쭉 들어온 골수 팬들이시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거냐 하면 프롬프트에 대한 단어를 조금만 바꿨을 때 동일한 내용인데도 어떻게 바뀌는지 이미지 변화하는 거를 잠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요거를 프롬프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있는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해변을 달리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뭐 시네마틱, 골든아워 이런 거라서 조금 추가가 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프롬프팅 중에 하나예요. 소년이 자전거 타고 해변을 달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조금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배경 설명을 하시면서 비슷한 내용의 소년이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타는 프롬프팅을 제가 두 번째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를 해보시면 우선 제가 만든 화면을 먼저 볼게요. 여기 앞에 화면을 조금 응시해 주세요. 선생님들 잠깐 만드시는 걸 멈추시고 첫 번째 만든 소년이 자전거 타고 해변을 달리는 장면을 했을 때는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굉장히 노을도 있고 평화로워 보이고 친구가 행복해 보입니다. 두 번째 프롬프팅을 입력했을 때 나와 있는 화면은 약간은 좀 달라요. 제가 해변에서 자전거 타는 친구지만 앞에 배경 설명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노을이 지는 해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장면, 영화적인 연출. 아까 골든 아워랑 영화적인 연출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이런 거를 했을 때 배경 화면이나 그림자가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프롬프트의 이미지와 두 번째 했던 프롬프트의 이미지 중에 친구가 가장 비슷한 거를 두 개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첫 번째 것도 뭐 좋아요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저는 두 번째 이미지가 제가 표현하고 또 결과를 받기 원하는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서 프롬프트에서 배경 설명을 어떻게 넣어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과물을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걸 지금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해봤으면 해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큰 도특강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프롬프트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강사진들이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감성적인 걸 표현하시는데 되게 서투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지 FX를 배우신 다음에 내가 프롬프트에 배경 설명을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올려볼게요. 젊은 여성이 한옥에 서 있는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전통 한옥에서 젊은 여성이 그냥 한옥에 서 있는 장면만 했어요. 제가 리얼리티 포토 사이즈하고 뭐 시네마틱 라이팅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얘네 이 생성형 AI는 얻어가는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젊은 여성이 저는 사실은 한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푼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이라고만
했더니만 하단에는 한복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이 서 있는 걸 표현해 줬고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가 프롬프트가 조금 허술했다는 얘기죠. 위에는 한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유추해서 내용을 답변을 준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게. 그러면 두 번째 프롬프트 지금 붙여드려 볼게요.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썼습니다. 전통 한옥의 목조대문 앞에서 뭐 단정하게 머리를 스타일을 하고 기와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전통적인 감각과 조화를 이루게 해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거의 실사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이미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전문적인 용어 잘 모른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한복을 입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었을 때 갖춰야 될 어떤 뭐 머리 모양이라던가 손의 자세라던가 어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화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만 했는데 제가 이제 머리 긴 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어떻게 단정하게 하는 걸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해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그 전통 한옥 앞에 서 있는 한국인 여성의 뭐 단정한 머리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 넣었는데 얘 별로 결과가 안 좋아라고 하시지 마시고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나에게 길들여지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학습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토요트 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제가 조금 응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뭐 현대적인 한복 입은 분이 뭐 한옥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도시의 네온 불빛에 있는 거리 이거는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좀 배경하고 좀 다른 거를 한번 해보려고 재미있게 표현해보는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현대적인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울 도심에 있는 모습인데 요즘에 한복이나 뭐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K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자체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해서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은 배경에 할루시네이션으로 꼭 한글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한글이 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는 한글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경에 도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또 세심하게 또 생각하시면 또 저희가 피곤하니까 배경으로 한복을 넣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하는데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다라고 아마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럴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기본 프롬프트만 했습니다. 프롬프팅 엔지니어링까지. 속도 어떠세요? 빠르십니까? 나 빠르다 5번, 할만하다 3번. 선생님들 어떠세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채팅창에 이미지 올려주시는 게 바빠가지고, 자신감 있는 3번 많으십니다. 5번도 괜찮으세요, 선생님. 다음에는 조금 프롬프트 간단한 거 나오기 때문에 실습 시간 잠시 드릴까요? 네, 잠시 드릴게요. 뒤에 하실 때 제가 이제 다음에 하는 것들은 지금은 마냥 붙여넣기로 하시고 응용하시는 거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혹은 로고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달드리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나만의 로고, 내 이름으로 만드는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사이즈는 저는 정사각형을 주로 하거나 가끔 가다 가로로 하거나 혹은 세로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지금 전반전에 해보셨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이즈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먼저 정해 놓으신 다음에 제가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전달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에 김영희 이름으로, 그 뒤에는 뭐 감성적이고 꽃 모양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를 김영희 하지 마시고 지우시고, 선생님들의 성함을 넣어주세요. 한글로 하셨을 때 한글이 깨지는 분도 있고 잘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건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가 생성되는 확률이 좋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 넣어드리면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변경하셔서 한번 여기에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올리는 게 막 충돌이 되니까 막 제가 올리기가 힘듭니다.
지금 막 불났습니다. 채팅방. 네, 여러분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아주 그냥 아트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요게는 지금 꽃 모양이 포함된 심플한 스타일로 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응용을 하냐? 여러분들의 그 지브리만 이용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에 내 푸사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인 그 AI의 명함처럼 이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어, 간결한 스타일도 있지만 또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지금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자, 우리의 민수 오빠, 최민수 오빠의 이름으로 만드는 스타일인데 약간 비즈니스 스타일로 나오는 프롬프트를 한번 전달해 드려볼게요.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시면 클래식한 로고, 금색 포인트,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로고라던가 로고 디자이너라던가 브로셔 같은 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 놀란 게 이 간단한 구절의 프롬프트로도 이렇게 훌륭하게 생성되는 이 이미지 FX를 보면서 더 이미지 FX의 매력에 또 감동을 했습니다. 남자들 최민수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본인의 이름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 있으시니까 박지연의 이름으로 아기자기한 로고, 귀여운 하트와 리본, 파스텔 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언뜻 보기에 요즘에 빵이나 선물들 하면 이렇게 그 위에 로고 스티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생성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뭐 PNG나 다른 걸로 저장하셔 갖고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내 닉네임 내 로고 아트로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저는 이거 굉장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무 귀엽게 잘 봤습니다. 또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박지연님까지 올렸죠. 네.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을 보시고 이거 다 해보려고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나는 이렇게 심플한 것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마음에 드는 걸로만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하트 안에 이름이 들어간 로고. 그래서 지금 언뜻 센스 있으신 선생님들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냥 로고를 하면 그 그림 안에 로고가 들어가지만 얘는 지금 하트가 경계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칭할 때 프롬프트에 하트 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름을 하트 안에 꼭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그런 것들 그 작은 차이가 프롬프트의 결과물 나올 때 조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응용하는 것들 사실 한 장 차이로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들어가게끔 해서 저는 이 하트도 되게 예쁘게 잘 생성할 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은서라는 사람의 이름 로고로 책, 열필, 여러분들 독서 클럽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독서 클럽 할 때 내가 로고라던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싶다. 혹은 분위기가 이런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성함으로 지적인 분위기라고 하고 심플한 모드라고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배경이 지적인 분위기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아마 랜덤으로 나왔을 거예요. 지금 거의 그레이 분위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응용하시게 되면 지적인 분위기 앞이나 뒤에 예를 들어 베이지 톤의 지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이 배경 색깔이 그레이보다는 아마 베이지 톤으로 바뀌겠죠. 그런 응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이제는 조금 활용하셨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용하시는 시간 조금 드릴까요? 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지막 시간에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숨가쁘게 막 달려오시는 것 같아서, 주세요. 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것 중에, 제일 최민수하고, 요게 이제, 김민수는 아니에요. 이거 하고를 이렇게 제가 따로 한번 뽑아서, 이렇게 장식처럼 한번 넣어봤고요. 요즘에 생성형 AI가 감성 치유를 하는데 보탬이 많이 되고 있고, 순수 예술과는 다르게 또 AI 아트나 AI 영화제 혹은 AI 음악제 등 카테고리를 분리를 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요즘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같이 음성으로
요즘에 또 뭐 나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미지 FX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내가 감정이 어떤데 그 감정에 대한 내용을 넣고 배경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어, 감정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행복, 불행, 슬픔 이런 직관적인 단어보다는 아까 저희가 연습해 봤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배경 설명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연적이라던가 사물이라던가 감각적인 그런 것들로 예를 들어 단순 감정형은 뭐 지친 마음 나는 지금 지친 마음인데 이러이러한 것들 혹은 설레는 기분이야 내가 지금 불안한 생각에 잡혀 있어 혹은 불안한 생각이나 비슷한 것들, 지친 감정과 불안한 생각 같이 쓰셔도 되고요. 또 내가 뭐 비에 젖은 마음, 이런 상식적인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바람처럼 자유로운 기분, 얼어붙은 감정, 뭐 햇살 같은 따뜻함, 흐린 날의 우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정 표현이 지금 제가 표현하는 단어보다는 생성형 AI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묵직하고 답답할 때도 무거운 돌 같은 마음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뭐 내가 지금 막 아슬아슬하다. 내가 멘탈이 정말 깨질 것 같아. 이러면 투명하게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내가 지금 빛을 잃은 별 같은 기분이야. 굉장히 시적인 표현도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요. 또 물결처럼 흔들리는 생각 혹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마음 같은 그런 표현으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결과물이 좋게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제가 가로를 나의 기분, 현재 심리 상태의 꽃잎으로 변해서 날아오르는 장면을 희망적으로 표현해 줘라고 한 프롬프트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가로로 저는 여기 안에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요.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은 나의 상태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해줬을 때 얘가 꽃잎이 날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이 친구가 꽃잎이 날리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 여기 4개 샘플 중에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또 만들기를 다시 한번 클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무료로 계속 생성해 주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지금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글씨를 지운 다음에 여러분의 상태를 지치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태를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와 치유받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문구들도 제가 캡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다가 따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거 저장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따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데 조금 서투르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는 다시 앞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 있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가로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나 비에 젖은 마음이야. 이게 샘플이니까 여러분의 감정하고 또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금 감정 혹은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그림의 감정들을 여기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는데 이 효과가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제가 아까 했던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 나의 상태를 넣었는데 사실 그림 완성본만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만을 봐서도 약간 저의 마음이 환기되는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생성형 AI로 마음 치유를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트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프롬프트를 넣어서 굉장하고 정교한 아트를 막 여러 번의 프롬프팅 작업,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초적인 작업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감정 치유가 잠시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롬프트 한번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감성 치유가 되신 분들이 화면 올라오신 것들은 없으신가요? 선생님들 아직 작업 중이십니까? 그럼 앞에 있는 걸 한번 잠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들, 이 중에서 아마 한 개,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꽃잎으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희망적이고 자유로운 느낌, 이런 것들도 변형하셔도 돼요, 충분히. 어, 굉장히 막 환상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한번 누르셔도 되고요. 하단에 UI에서 바로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림들을 텍스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생성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올려주신 선생님들 보시면서 제가 생성해 놓은 프롬프트지만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넣고 조금 내가 조금 해소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드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프롬프트 제가 한 번 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프롬프트 전달 드릴게요. 지금 결과물들 많이 올라오셔서 저는 이거는 고요한 숲길에서 왜 저희가 굉장히 지치면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산으로 갔을 때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호젓하게 소음이 하나도 없는 자동차 소리, 뭐 어떤 뭐 컴퓨터 소리, 모바일에서 카톡카톡 하는 소리를 다 배제하고 나 혼자 오롯이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의 소리, 새의 지저귐 소리, 바람의 소리, 흙의 냄새 이런 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든 일상을 바로 내려놓고 거기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지금 지친 마음인데 숲에 가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싶어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했을 때 나오는 감정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해봤고요. 여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걷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프롬프트 올려드렸고요. 언제부터 막 까치가 막 나오네요. 네. 보냈어? 까치 막 새가 날아다니고, 네, 굉장히 좋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작업하는 동안 잠깐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음 거 우선 좀 볼게요. 선생님들 작업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나와 있던 프롬프트 예시를 붙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빛을 잃은 별 같은 기분이에요. 저희가 막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우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총칭해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희는 미미한 보이지도 않는 우주의 먼지다. 그럴 때, 내가 이 바글바글한 이 지구 안에서 나의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주를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그다지 조금 초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빛을 잃은 별 같은 기분의 은하수 속에서 다시 빛을 되찾는 장면을 했습니다. 한번 프롬프트 드려볼게요. 여기 빛을 잃은 별 같은 기분이 가로입니다. 빛을 잃은 별 같은 기분. 이종일 선생님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신가 봐요. 네. 김상탁 선생님의 음,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왔고, 요거 만들어 보시고 다음 프롬프트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아까처럼 사이즈를 변형을 해가면서 한번 이 사이즈가 달라질 때 사실 시각적으로 그림의 형태가 또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작업 시간 여유 있게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불안한 생각이, 이게 아까 그 프롬프트 안에도 있었죠? 불안한 생각이, 저희 불안한 생각 때문에 초조해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은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불안한 생각이 파스텔 속에서 무지개로 치유되는 장면을 만들어 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와 아름다운 구름들을 보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을 조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가로는 불안한 생각 이까지가 가로 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해서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꽃잎 날리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숲속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숲속들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꽃잎 날리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이종일 선생님 이렇게 그 구름에 햇살 나오는 거는 정말 명언집 같은 거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파스텔 톤의 무지갯빛으로 치유되는 장면, 몽환적이고 따뜻한 색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다음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일상생활에 바빠서 저도 그림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지에 살다 보니까 모든 전시회가 소전시회도 있지만 유명한 전시회는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 나만의 아트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본 장면을 한번 넣어 드리겠습니다. 컬렉션 아트라고 해서요. 제가 오늘 전시를 한 걸 만들었어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시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불안한 생각이 파스텔 구름 속에서 무지갯빛으로 치유되는 장면, 몽환적이고 따뜻한 색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요걸 조금 응용하셔서 이렇게 가운데만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모바일이나 여러분 SNS에 올리셔서 작가가 돼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여러분 작가는 뭐 저희가 무슨 아트 협회 같은 데만 있는 작가가 아니고 나만의 작가, 내가 만든 그림을 이렇게 나의 치유의 목적 혹은 이거를 보고 다른 분들도 사실 치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라던가 사연이라던가 어떤 스토리를 넣으시면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가 다른 뭐 캔바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숲속이 나왔던 부분하고 우주가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캔바를 통해서 집어 넣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캔바 저희가 저번에 수업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저희 그 롤페이퍼 이렇게 쭉쭉 나왔던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FX에서 써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을 안에다가 양쪽에 집어 넣어서 했더니 또 색다른 느낌으로 또 아트 컬렉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아트 컬렉션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팍하고 매번 진화되고 지금 챗GPT5가 또 4로 다시 재정비를 하는 바람에 전체 생성형 AI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고 또 생성 결과물 내는 게 그런 빠르고 숨가쁜 세상을 돌아가지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생성형 AI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셨으면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미지 FX를 이렇게 컬렉션 부분으로 전달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매번마다 생성형 AI의 프로그램을 툴로 배우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환기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김희수 강사님이 단순히 이미지 생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성까지 돌봐주시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죠? 네, 이렇게 들은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 강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한국강사교육협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 메뉴에 줌 강의 참여 후기가 있거든요. 그곳에 오늘 들으신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으신 강의를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전에 저희가 했던 강의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국강사교육협회 검색하셔서 그곳에서 저희 지난 강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몇 주 후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지난 강의들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금요일에 비드노즈라는 영상 생성 AI를 배우실 건데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기대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8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비드노즈 AI와 챗 GPT 강의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이제 자유롭게 나가주시면